네, 이번에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0.64%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이 0.97% 상승 중에 있는데요. 메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덕분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 전에 일단 개장 전에 발표됐던 PC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전월에 비해서 0.3%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물가가 오른 것이 좀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향은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PC 발표와 함께도 FOMC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동결은 100% 확률인데 시장이 원했던 것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얼마나 파월이 열어줄 것이냐를 주목했는데요. 이게 의원들은 이제 인하파와 그 동결파로 갈렸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모습, 그야말로 매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9월 인하도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오히려 그래서 시장은 좀 강하게 좀 밀렸던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실적, 특히 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크게 끌어올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현재 주가가 꽤 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17%, 메타가 12%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두 기업인데 역시 이번에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급 부족을 언급을 했고요.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AI를 통해서 광고 수입이 상당히 늘었다. 그러니까 AI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초지능 연구소 굉장히 또 시장에 주목이 많지 않습니까? 초지능 연구소가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래 기대감, 메타가 정말 AI에 있어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저 무거운 주식이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관련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개장 전에 로블록스, CBS 헬스, 에브비 등이 실적을 공개했고요. 또 장 마감 후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M7 중에서 AI라는 그 도전 과제를 가장 충실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특히 그 분기점은 지난 이 WWDC 2025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애플이 AI에서 도대체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와는 반대로 구글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렸습니다. 갈렸고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세 자체가 좀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세가 잘 풀리면 애플 주가가 올라가냐? 그것도 기대하기 좀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주가에는 이 관세의 악영향을 벗어 던지고 반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새로 상승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향후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애플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느냐를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진 않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 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 실적상에서 관세 여파가 좀 드러날 수도 있을까요? 애플 같은 경우?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예를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관세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이전 매출이 좀 땡겨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교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명확히 나올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요. 어쨌든 애플과 함께 아마존 둘 다 내일 그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인데 관세 여파를 달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왔던 기업과는 좀 다른 양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관련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마존 실적에서는 AWS의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존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잘 나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하는 모습이 나와서 주가가 메타처럼 뛰어오르면 좋겠지만 어떤 이제 실적 발표라는 건 추세가 있습니다.
이 그 아마존의 AWS가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이 성장 속도가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그거를 반전하는 모습이 나올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힌트가 미리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 아마존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됐던 국면이 해소됐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뭔가 강한 임팩트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매출이 꽤 잘 나왔다고 했는데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좀 주가 상승에 힘을 받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AI 시대에 있어서 네. 장사 좀 잘했다고 실적이 막 빵 터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쁘진 않겠으나 시장이 정말 그게 뭐 한 10%대 움직임처럼 메타처럼 그렇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서클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좀 IPO 기업 투자 열풍이 한동안 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는 AI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가 상장을 합니다. 네, 한국 투자자분들도 좀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이 기업 상장 후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운 IPO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이너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기업이라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매수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도비 때문입니다. 사실 피그마가 유명했던 거는 어도비가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 근데 인수가 불발이 났죠. 네. 그러면 상장이 됐는데 최근 어도비의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일종의 AI 에이전트 혹은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인수했던 피그마도 과연 좀 팔란티어처럼 남다른 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데 일단 유튜브를 통한 반응은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최근 두 번에 있었던 IPO가 대박이었죠. 서클도 그랬고 코어위브도 그랬고 상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피그마도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한 시장의 어떤 주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피그마가 원래 어도비를 인수하려다가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죠. 네네. 단독점 이슈로 인수를 못했는데 네. 이 피그마 상장 후 어도비는 또 어떤 타격을 입을지 타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미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도비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약한 기업이 아닙니다. 뭐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다 쓰이고 굉장히 많은 유저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아직은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너무 좀 저평가받지 않아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피그마의 이 IPO 이후에 어도비는 좀 반전의 모습을 띄하지 않을까라는 월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장세를 보면 IPO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엄청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만 이 AI 시장의 열풍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이게 맞물리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힘 자체는 뭐 트럼프의 관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방의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리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리 인하 방향, 특히 트럼프가 압박한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경우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시우드가 선호하는 이제 이런 중소 혁신주들 같은 경우 반응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료 AI 쪽, 그러니까 약간 좀 섞여 있죠. 그런 쪽이 금리가 낮아질 때 바이오 기업과 함께 AI도 붙어 있으면서 바이오자 AI 기업인 이런 기업들의 어떤 하반기 주가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템퍼스 AI랑 리커전 혹시 이 두 종목을 보고 계신 건지? 네,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AI와 바이오 이 부분이 결합된 게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리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